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 10명 중에서 3명만이 85세 이후까지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머지 7명은 대부분 75세에서 80세 사이에 갑작스럽게 건강이 무너져 침대에서 누워 지내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걸어 다녔고 아침을 먹고 시장을 다녔던 사람들이 단 한 번의 넘어짐이나 어지럼증 이후 스스로 일어설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걷기에도 방법에 따라 건강에 좋을 수도 있고 건강에 치명적으로 나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전날보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90세에도 활기차게 걸어 다니시고 또 어떤 분은 75세에도 갑자기 무너지시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니어 건강관리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분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전도 아니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몸을 지탱하는 작은 생활 습관 4가지였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100세까지 걷게 하느냐 아니면 생각보다 일찍 침대에 눕게 만드느냐를 결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며 받아들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나이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활동적이고 누군가는 거동조차 힘들어합니다. 이 차이는 대부분 습관에서 나옵니다. 하루의 리듬, 물 마시는 방법, 근육 관리, 영양 균형,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 이 4가지가 제대로 유지되면 80세도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무너지면 60대에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잡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한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 생명을 구합니다. 수년간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오늘은 그 4가지 습관을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은 지금 몇 가지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조금씩 습관의 균열로 시작됩니다. 하루의 리듬이 깨지고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해지고 잠자리가 불안해질 때 우리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지나칩니다. 70세 박연수님은 퇴직 후 규칙이 사라졌습니다. 40년 넘게 규칙적으로 출근하시던 분이었죠. 하지만 퇴직 후 삶에서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제각각, 식사는 배고플 때 아무 때나, 밤에는 잠이 안 와서 새벽 2시에 자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중 가벼운 어지럼으로 쓰러지셨고 그날 이후 걷기조차 버거워지셨죠. 검사를 여러 차례 했지만 특별한 질병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몸의 시간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루를 설계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것을 2주쯤 실천하자자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예전보다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지키는 4가지 핵심 습관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약을 여러 가지 복용하시는 분들은
몸이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은 더 세게 일해야 하며 뇌는 산소를 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로와 두통,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74세 이순복님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오후가 되면 의자에만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가족들은 우울증이 아닐까 걱정했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체내 수분량이 매우 낮았습니다. 고혈압약과 이뇨제를 함께 복용하고 계셨는데 물은 거의 드시지 않았던 겁니다. 하루에 커피나 차로 두세 잔 정도만 마실 뿐이었어요. 화장실 가는 게 귀찮고 밤에 깨는 게 싫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4번만이라도 따뜻한 물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한 컵, 점심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외출해서 집에 왔을 때 한 컵,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반 컵. 제가 휴대전화에 알람을 맞춰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 두통이 줄어들었고 2주 후에는 피로가 거의 사라지셨으며 한 달 후에는 다시 시장에도 다니시고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수분 섭취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윤활유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잠자기 전에도 반 컵을 꼭 마시시고요.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2주만 견디면 몸이 달라집니다. 화장실 걱정이 되신다면 저녁에는 조금만 드시고 낮에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해마다 1%에서 2%씩 사라지죠. 특히 다리 근육이 가장 빨리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게 되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넘어짐 한 번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76세 오창호님은 매일 공원을 산책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걸으시는 게 일과였죠.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셨습니다. 허벅지 뼈가 부러졌고 석 달 동안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계속 의아해 하셨죠. 매일 걷기 운동을 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다쳤을까 하고요. 걷기는 심폐 기능에는 좋지만 근력을 키우는 데는 부족합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발목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재활을 시작하며 새로운 운동을 배우셨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발뒤꿈치 들어 올리기, 한 발로 서 있기.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번, 일주일 후에는 10번, 한 달 후에는 20번도 거뜬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고 석 달 후에는 혼자 시장을 걸어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하는 노인은 낙상 위험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혹시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운동의 핵심은 무겁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 의자에서 5번만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3일이라도 발뒤꿈치를 10번씩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우리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의자에서 5번만 일어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약을 열심히 챙겨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약을 처리하기 위해 영양소를 소모합니다. 고혈압약은 마그네슘을 줄이고 당뇨약은 비타민 B 종류를 줄이며 콜레스테롤약은 코엔자임 Q10이라는 중요한 영양소를 감소시킵니다. 이것들이 부족해지면 피로하고 무기력해지며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69세 정미자님은 약을 정말 잘 챙겨 드셨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빠뜨리지 않고 제때 드셨죠.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잘 조절되는데 늘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말도 느려지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았죠. 영양 상태를 확인해 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낮았고 비타민 B12도 부족했으며 코엔자임 Q10도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약들이 이 영양소들을 계속 소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식단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침에는 바나나 1개, 점심에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간식으로는 호두나 아몬드를 한 줌씩.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지나자 몸이 조금 가벼워졌고 2주 후에는 기운이 났으며 한 달 후에는 얼굴빛도 맑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식품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의 70% 이상이 특정 영양소 결핍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약은 질병을 치료하지만 음식은 몸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점심에 등푸른 생선 한 조각을 더해 보세요.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을 먹어보세요. 바나나, 생선, 견과류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 작은 식탁의 변화가 약이 만든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위험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건강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약해지고 잠도 얕아집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감기에도 자주 걸리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대화와 연결이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제라는 사실입니다. 82세 한도연님은 60년을 함께 사신 배우자를 잃으셨습니다. 그 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와도 짧게 대답만 하셨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량도 줄어 한 달 만에 5kg이나 빠지셨죠. 표정도 사라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고 낮에는 무기력하게 소파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몇 번의 권유 끝에 복지관에 모시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어하셨지만 합창반을 권유받고 한 번만 가보기로 하셨습니다. 첫날은 그냥 앉아만 계셨습니다. 둘째 주에 옆에 앉으신 분이 말을 걸었고 그분도 배우자를 잃으신 분이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셨답니다. 셋째 주부터는 조금씩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셨고 한 달쯤 지나자 합창반 가는 날을 기다리게 되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식사도 제대로 하시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석 달 후에는 합창반 친구들과 식사도 하러 다니시고 가끔 여행도 가셨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어르신은 우울증 발생률이 6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몸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단 10분이라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잘 지내냐는 한마디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뇌를 깨어나게 만듭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한번 나가보세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됩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정해진 시간에 천천히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 가까이 수분 보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첫 물 한 컵이 온몸의 혈액순환을 깨웁니다. 이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점심 식사 30분 전에도 한 컵 마셔보세요.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과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도 꼭 물을 마시세요. 밖에서 활동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갔을 수 있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반 컵 정도만 마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칠 수 있으니까요. 휴대전화 알람을 4번 맞춰 놓으시면 까먹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가 가장 기본입니다.
앉을 때는 천천히 앉고 일어설 때도 천천히 일어서세요. 너무 빨리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하세요. 익숙해지면 10번으로 늘리고 그 다음엔 20번까지 늘려보세요. 하루에 2~3번만 하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광고 나올 때 1번, 점심 먹고 1번, 저녁 먹고 1번. 이렇게요. 발 뒤꿈치 들기도 중요합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세요. 종아리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들어 올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하고 익숙해지면 10번씩 하세요. 일주일에 3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 발로 서 있기 연습도 좋습니다. 벽을 잡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3초만 버티셔도 됩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서 10초까지 버티는 게 목표입니다. 이 운동은 균형 감각을 키워줍니다. 영양소를 채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아침에 1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 우유에 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비타민 B12와 오메가3가 가득합니다.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구워도 좋고 조려도 좋고 찌개로 끓여도 좋습니다. 호두와 아몬드는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 줍니다. 하루에 한 줌이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와 브로콜리 같은 초록색 채소도 좋습니다. 마그네슘과 철분이 풍부하거든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이라도 드셔보세요.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나물로 무쳐도 좋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 한 통화만 해보세요. 친구에게도 좋고 형제 자매에게도 좋고 자녀에게도 좋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지내냐고 묻고 오늘 뭐 했냐고 묻고 날씨 이야기 나누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이 10분의 대화가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도 좋은 선택입니다. 처음 가는 게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가보세요.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을 겁니다. 노래 교실, 미술 교실, 운동 교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골라서 참여해 보세요. 종교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자원봉사도 추천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보람을 줍니다. 하루 루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세요. 아침 7시에 일어나기,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기, 8시에 아침 식사하기, 식사 후 30분 걷기, 10시에 의자 운동 10번 하기, 12시에 점심 식사하기, 점심 전에 물 한 컵 마시기, 오후 3시에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먹기, 외출 후 물 한 컵 마시기, 저녁 6시에 저녁 식사하기, 저녁 후 가벼운 산책하기, 밤 10시에 물 반 컵 마시기, 밤 11시에 잠자리 들기. 이렇게 하루 계획표를 만들어 보세요.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면 더 좋습니다. 처음 2주가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2주만 버티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의 리듬을 정하세요.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집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4컵, 특히 아침과 잠자기 전에 꼭 마시세요. 셋째,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서 일어서기, 발뒤꿈치 들기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드세요. 약이 빼앗아간 영양소를 음식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하루 10분의 대화가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리듬이 무너지고 물을 안 마시고 근육 운동을 안 하고 영양소가 부족하고 혼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70대에 거동이 불편해지고 80대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지며 결국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70대에도 혼자 장을 보고 80대에도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90대에도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정한다면 물 마시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셔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이틀, 사흘, 일주일, 2주, 한 달.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물 마시기가 습관이 되면 다음은 의자 운동을 시작하세요. 의자 운동이 익숙해지면 식단을 바꿔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더해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오래 못 갑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가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물 마시기인가요? 근력 운동인가요? 식단 개선인가요? 아니면 대화하기인가요? 간단하게 댓글에 물, 근력, 식단, 대화 이렇게만 남겨주세요. 서로 함께 나누며 함께 건강을 챙깁시다.